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지난 70년 한반도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위의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남북 합의 선언문은 남과 북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평화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고, 안토니오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역사적 회담에 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5월 중 한중일, 한미, 북미, 한러, 북중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서사시의 제2장, 제3장, 제4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평화의 길은 지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증유의 길이자 두 번 다시 맞기 어려운 천재일호의 기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게 이루어놓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밤낮 없이 핵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상 간의 통화, 유엔 사무총장 간의 통화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건 없이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제적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 불사의 적대적 살얼음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 나머지 평화와 공존의 관계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는 평화협정이 되는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치 아니하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 정상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런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절인 어제 물컵 갑질 폭행의 무리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정부의 특혜와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항공을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 오너들의 갑질과 기업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조씨 일가의 만행에 대해 제보를 이어가며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씨 일가의 갑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이 거듭된 일탈힘과 함께 재벌과의 뿌뚤어진 특권 의식을 정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꿀대받고 모욕받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벌 일가의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갑질하는 오늘들은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명심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 드리겠습니다.